지금 시장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번 주 금리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건데요. 금리 결정이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12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이 80%에서 90%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죠. 이런 전망이 나온 배경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를 돌파할 것이라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망했죠.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장도 환호하고 있는데요. 한편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경제 성장 방어를 위해 완화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이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섹터는 당연히 기술주죠. 테슬라는 대표적인 성장주의자 기술주인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자금 조달 시 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점과 함께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함께 수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추후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보이긴 하는데요.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느끼는 게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은 케빈 해시시 될 확률이 높죠. 트럼프 1기 때부터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기도 한 친트럼프 인사인데 현재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현재 시장은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죠. 테슬라를 포함해 각자 영역에서 미친듯이 경쟁하고 있고 서로 따라잡으려고 잡히지 않으려고 AI 기술에 투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지금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트럼프는 AI 산업에 이어 4개월 만에 로봇 산업도 밀어주려 하고 있죠. 로봇은 사실 미국이 아직 중국의 규모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따라잡아서 패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려는 겁니다. 결국 안에서는 빅테크끼리 서로 경쟁하고 미국은 중국과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밀어주는 산업은 어떤 형태로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들은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AI 기술이 사실 빅테크들 중에 확연히 모자란 기업이 있나요? 크게 모자르다고 느껴지는 기업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은 어떤가요? 여태까지 초기 비용은 높고 생산성을 안 받쳐주다 보니 로봇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소극적인 연구 개발을 보여왔죠. 하지만 테슬라는 어떤가요? 전기차로 시작해서 AI 산업이 이어 로봇까지 가장 빠른 발전과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 노력했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테슬라가 있었고 AI 기술은 다른 기업들이 외부 기업에 의존할 때 독자 개발을 시작했고 로봇도 당장의 생산성을 내려놓고 미래를 보고 개발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기술을 연결해놨습니다. 전기차의 FSD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통해 학습시키는 구조. 근데 이 학습은 당연히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이 데이터를 전기차 말고 또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다른 기업들보다 미리 쌓아놓은 데이터도 많은 시점에서 로봇은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남들은 뭐 해먹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이미 메뉴 정하고 재료 손질까지 끝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왜 테슬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가져가야 할까요?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닌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AI 플랫폼 기업의 큰 장점은 마진인데 구독 서비스를 통해 비용은 거의 안 들면서 계속 수익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꾸준히 비용이 적게 들면 순이익은 높아지고 사업 확장과 연구 개발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선점할 세 가지 핵심 프로젝트가 있죠. FSD 시스템과 AI 칩, 그리고 로봇 옵티머스인데요. FSD가 자율주행인 건 대부분 아실 텐데 동시에 테슬라의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 수집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누적된 자율주행 거리는 약 48억 2,000km로 지구 12만 바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 세계 수백만 대 차량이 매일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 힘들 만큼 쌓였고 쌓이고 있죠. 이 FSD를 학습시키는 구조는 섀도우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동안에도 AI가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시뮬레이션하고 학습하며 운전자가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계속 배웁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서 코르텍스로 쌓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원래 테슬라는 도조라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통해 AI를 훈련시킬 예정이었지만 비효율적이라 과감히 포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코르텍스라는 새로운 슈퍼 클러스터를 AI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물론 좋았는데요. 기존보다 AI 훈련 능력을 400% 증가시켰죠. 그리고 이전부터 자체 AI 칩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4세대에 이어 다음 세대인 5세대 칩도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5세대 칩은 4세대 대비 무려 50배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데 훨씬 복잡한 연산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6세대 칩은 5세대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일 거랍니다. 이 모든 걸 지금부터 3년 내로 또 기대 이상의 기술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미 테슬라는 독자적인 AI 개발로 개발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FSD 칩과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반면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여전히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을 외부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미 격차는 벌어진 것과 같죠. 그리고 이 격차를 앞으로 더 벌릴 건 로봇 사업인데요. FSD 시스템과 동일한 AI를 옵티머스에 적용해서 운전에서만 사용하는 걸 넘어 일상생활과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탄생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옵티머스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람과 달리 쉬지 않아도 되는 옵티머스가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FSD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자체 AI 칩으로 빠르게 학습시키고 옵티머스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완벽한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한데요. 개발 지연이나 경쟁 심화 그리고 규제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런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거죠. 실제로 테슬라는 약속한 걸 결국엔 다 이뤄냈고 전기차 대량 생산과 기가팩토리 건설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 해냈죠. 그리고 경쟁사들을 보면 자율주행 사업을 접거나 자동차 제작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규제 문제 또 해결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됐고 FSD 출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는 없애나가고 있는 와중에 삼성과 TSMC 등 최고위 파운더리와 협력하면서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죠. 결국 우리는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장기 보유하는 게 쉽지 않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기술주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10%, 20%씩 오르락내리락하고 AI 버블 논란까지 화두되고 있죠. 그리고 대표가 일론 머스크인 이상 발언이나 행보 관련해선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SNS에 폭탄 발언을 하거나 정치 활동도 있었지만 이런 리스크들은 무시할 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일론의 능력과 테슬라의 기술력은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강한 멘탈과 변동성을 버틸 만한 포트폴리오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변동성을 견디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아셔야겠죠. 우선 관련된 섹터 전체로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성공하려면 결국 반도체와 센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터리 기술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테슬라 하나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관련 섹터들과 함께 혹시 모를 큰 조정에 대비할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포트폴리오의 비중과 종목을 선정하는 건 참 어렵죠. 그렇다고 제가 영상으로 전부 설명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개인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과 성향은 여러분들 모두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담긴 책에 제본을 발송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책 판다는 소리 아닙니다. 무료로 드릴 거고요. 직접 쓴 책인데 영상에서 설명 못 드린 내용은 전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탁드릴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신청 완료라는 댓글만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 중인 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링크를 누르시면 문자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로 시청 중이신데 위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PPT 하단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 참고하셔서 문자로 분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양식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